안녕하세요, 이치이십니다. 스마트폰 꿀팁만 전문으로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가 DJI 오즈모 4K 4P를 사용하면 어떻게 촬영이 될까요? 저는 현재 갤럭시 S24 울트라와 아이폰 16 프로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7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좋은 스마트폰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굳이 카메라를 하나 더 써야 할까? 그런데 이번에는 스마트폰과 화질을 하나하나 비교하기보다는 저처럼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이 4K 4P를 처음 사용한다면 어디를 누르고 어떻게 찍어야 괜찮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카메라 용어는 최대한 빼고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메라를 켜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런 카메라를 받으면 전원 버튼부터 찾게 되잖아요. 4K 4P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돌려주면 바로 전원이 켜지고 촬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나 일상에서 이거 찍어야겠다 싶으면 꺼내고 화면 돌리고 바로 촬영. 처음에는 이것부터 익숙해지세요. 저도 처음부터 메뉴 하나하나 들어가서 모든 설정을 외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특히 여행이나 일상은 찍고 싶은 순간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정을 공부하는 것보다 일단 많이 찍어보는 것,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풍경은 1배, 사람은 3배, 멀리 있는 건 6배. 처음부터 렌즈가 몇 밀리고 이런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1배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바로 3배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버튼을 2번 누르면 바로 6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빠르게 당겨 찍고 싶을 때는 줌을 하나하나 조절할 필요 없이 2번 눌러서 바로 6배.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건 1배와 3배였습니다. 여행지에서 여기 풍경 전체를 넓게 담고 싶다. 그러면 1배. 반대로 같이 온 사람을 조금 더 분위기 있게 찍고 싶다. 그러면 왼쪽 버튼 한 번 3배. 1배에서는 주변 풍경까지 같이 당기고 3배에서는 배경이 조금 더 정리되면서 사람에게 시선이 더 가는 느낌이 생깁니다.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하는 모습 전체를 담고 싶으면 1배, 얼굴이나 표정을 조금 더 가까이 담고 싶으면 3배, 그리고 멀리서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당겨서 찍고 싶다면 왼쪽 버튼 2번, 6배. 처음에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풍경은 1배, 사람은 한 번 눌러서 3배, 멀리 있는 건 2번 눌러서 6배. 다음은 여행이나 일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촬영입니다. 걸으면서 찍는 거죠. 4K 4P에는 3축 짐벌이 들어가 있어서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그렇다고 짐벌만 믿고 아무렇게나 들고 걸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 사용한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팔에 힘을 빼세요. 두 번째,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손목으로 카메라를 계속 움직이지 마세요. 찍고 싶은 방향을 향하게 두고 그냥 걸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 꽤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평소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랑 같이 찍으면 얼마나 다를까? 그래서 아이폰 16 프로와 4K 4P를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같이 촬영해 봤습니다. 먼저 걸어볼게요. 이건 제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설명하기보다 걸을 때 화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한번 보세요. 그런데 걷는 정도로는 둘 다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뛰어보겠습니다. 여행이나 일상에서도 항상 천천히 걸으면서만 촬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뛰어가는 걸 따라갈 수도 있고 반려견을 따라갈 수도 있고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에 빠르게 움직이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접 뛰어보니까 이래서 물리적인 짐벌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게 조금 더 쉽게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 빼고 조금 천천히 손목으로 괜히 흔들지 않기, 이 3가지부터 익혀보세요. 그리고 혼자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라면 이 기능도 꽤 유용합니다. 액티브 트래킹입니다.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놓고 혼자 촬영한다고 해볼게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움직이면 스마트폰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화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이번에는 4K 4P로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세워두고 이제 제가 움직여 볼게요. 카메라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움직여도 따라오죠. 여기서는 화질보다 저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카메라를 움직여주느냐. 혼자 촬영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알아서 나를 따라와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배운 3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화면에서도 사람을 따라가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걸어오는 모습을 찍거나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계속 움직이는 아이나 반려견을 찍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외 촬영입니다. 날씨가 좋은 건 좋은데 햇빛이 너무 강한 날 있죠. 햇빛이 비치는 곳은 굉장히 밝고 그늘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입니다. 이럴 때 저처럼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은 밝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복잡하게 만질 필요 없습니다. 일단 기본 상태에서 자동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가능하다면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곳에서 그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찍어보세요. 한 번의 촬영 안에서도 밝기가 계속 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4K 4P는 1인치 센서와 17스톱 다이내믹 레인지를 지원하는데요. 17스톱이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한 화면에 같이 있을 때 둘 다 최대한 살려서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하다고 ISO가 어떻고 셔터 스피드가 어떻고 처음부터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자동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저처럼 촬영할 때마다 밝기를 하나하나 계산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밤입니다. 밤거리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촬영하면 배경은 예쁜데 사람 얼굴만 어둡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필라이트입니다. 사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필라이트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자석 방식으로 바로 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필라이트 없이, 그리고 켜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밝기와 색온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가장 밝게 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얼굴만 너무 밝아지면 오히려 주변 분위기와 따로 노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배경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얼굴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정도까지만 맞춰주세요. 맛집이나 카페, 밤거리, 야간 셀피처럼 배경 분위기는 살리고 싶은데 얼굴이 너무 어둡다. 그럴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꽤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숏폼 콘텐츠를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요. 반대로 롱폼은 생각보다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귀찮았어요. 스마트폰으로 혼자 촬영하려면 삼각대에 거치하고 가로로 찍으려면 방향 맞추고 구도 확인하고 그러다가 세로 영상도 필요하면 스마트폰 빼고 방향 바꾸고 다시 고정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혼자 촬영하다 보면 이런 과정이 꽤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4K 4P에서는 이 과정이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로로 촬영하고 있죠? 유튜브 롱폼처럼 넓은 화면이 필요한 영상은 이 상태로 촬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릴스로도 하나 찍어놔야겠다 싶으면 기기를 빼서 다시 거치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세로 촬영, 다시 롱폼을 찍고 싶다면 가로로 돌려주면 되고요. 가로로 찍다가 화면 돌려서 세로로 찍고 필요하면 다시 가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처럼 혼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소한 차이가 꽤 큽니다. 장비 세팅이 귀찮으면 그냥 오늘은 찍지 말자 하게 되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지금까지 숏폼 위주로 만들었는데 이제 롱폼도 조금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간단한 조작 방식이 생각보다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익숙해졌다면 조금 더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슬로모션입니다. 4K 4P는 광각에서 최대 4K 240프레임 슬로모션 촬영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사용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뛰어오는 순간, 물이 튀는 순간, 음료를 따르는 순간 이렇게 움직임이 확실한 장면에 사용해 보세요. 같은 장면인데도 느리게 보여지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대신 영상 전체를 슬로모션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보여주고 싶은 한두 장면, 그때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디로그2입니다. 솔직히 이 기능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카메라 색 보정을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저한테는 GPT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의 색 보정 메뉴를 보여주고 현재 어떤 값을 조절할 수 있는지도 같이 전달한 다음 나는 색 보정을 잘 모르는 초보자인데 이 영상을 넷플릭스 영화처럼 조금 차분하고 시네마틱한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 여기 있는 메뉴 기준으로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게 추천값을 알려줘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밝기는 어느 정도, 대비는 어느 정도, 채도는 어떻게 하고 색온도는 어떤 방향으로 조절해 보라는 식으로 제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하나씩 따라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습니다. 어떠세요? 물론 이게 전문 컬러리스트가 작업한 영상과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처럼 색 보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직접 해본 것 치고는 생각보다 할만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해보고
디로그2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로그 촬영? 그건 전문가들이 쓰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AI한테 물어보면서 하나씩 따라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색 보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기본 모드를 편하게 촬영하고 조금 욕심이 생겼을 때 디로그2로 한번 찍어본 다음 원하는 색감의 방향을 GPT한테 설명하고 추천값을 받아서 하나씩 적용해보는 것. 이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할만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콘텐츠를 만들 때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처음 콘텐츠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본업도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일이고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꿀팁을 하나씩 콘텐츠로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인스타그램에서 8만 명이 넘는 분들이 팔로우해 주시고 유튜브도 이제 곧 2만 구독자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계속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 생각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은 영상도 어느 정도 장비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비를 산다고 갑자기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장비는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걸 줄여주고 귀찮았던 과정을 줄여주고 찍기 어려웠던 장면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걸으면서 뛰면서 촬영했던 것도 그렇고 혼자 촬영할 때 카메라가 나를 따라오는 것도 그렇고 가로에서 세로로 빠르게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켓4P를 사용하면서 느낀 건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카메라라기보다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귀찮았던 걸 줄여주는 카메라에 가깝다. 이거였습니다. 포켓4P를 처음 사용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걸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렌즈는 풍경은 1배, 사람을 찍는다면 왼쪽 버튼 1번, 3배, 멀리 있는 걸 당겨 찍고 싶다면 왼쪽 버튼 2번, 6배, 걸으면서 촬영한다면 힘 빼고 조금 천천히, 괜히 흔들지 않기, 혼자 촬영한다면 액티브 트래킹, 햇빛이 너무 강하다면 설정부터 만지지 말고 일단 자동으로 한번 찍어보기, 밤에 얼굴이 너무 어둡다면 필라이트, 롱폼 찍다가 숏폼도 필요하다면 디스플레이 돌려서 바로 세로, 조금 특별한 장면을 만들고 싶다면 슬로모션, 그리고 색 보정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면 디로그2로 찍고 잘 모르겠으면 GPT한테 물어보면서 하나씩 따라해보기. 저처럼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찍는 영상은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공부하기보다 이렇게 필요한 기능부터 하나씩 사용해보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좋은 장비가 나를 좋은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귀찮아서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것도 좋은 장비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